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1도 등 4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주와 익산 등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저녁에 그치겠지만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mm가량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익산 20도 등 18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는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만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7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 입구에 자리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입니다. 테마 체험관과 연구단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입니다. 지난 2011년 국가예산 800억 원 등 1,050억 원을 들여 완공했습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준공한 지 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당초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가동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저유가에 중국의 저가 공세가 겹치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전만 해도 12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입지 조건이 열악한 것도 활성화가 안 된 이유입니다. 해안가에 외딴 섬처럼 조성하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고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 발전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 속에 출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하지만 현실은 그냥 풀밭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전라북도가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기업 유치보다는 체험관과 연구단지 운영에 집중해왔습니다. 산업단지가 방치된 게 환경탄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그러나 전북테크노파크의 역할은 기업 유치나 사업 발굴이 아닌 현상 유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테마 체험관이나 컨벤션 센터 그리고 연구단지에 입주한 4개 기관을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저희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고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도에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전라북도는 전북테크노파크와의 위탁 계약을 별다른 조건 없이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2억 원이 많은 8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전라북도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몇 개 기업을 방문해 투자 의향을 물은 게 전부입니다. 국가급 연구기관이 4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국가급 연구기관과 함께 국가 공모과제를 발굴하여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업이 그 부안 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위탁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이 산업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뒤늦게 국책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전북연구원에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지 꼭 7년이 됐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까지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새만금 관광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관문인 군산의 비응항입니다. 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 건물은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곳곳에 짓담한 건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낚시철을 제외하면 활기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저쪽 회센터도 주말이나 조금 사람이 있을까? 여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2011년 특급 호텔 유치 계획이 무산됐고 복합 리조트 사업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비응항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서촌, 홍원항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안 온다는 게 문제죠. 내년에 선유도까지 연결 도로가 완전 개통되지만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빼어난 자연 환경을 살린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섬에 머물 것인지 선유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선유도의 진입로는 2차선밖에 되지 않고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량 2대도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길이 안 됐죠. 길 안 됐으니까. 차가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곳곳엔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횟집과 일부 소규모 놀이시설이 들어섰을 뿐 아직까지 대규모 민간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관심 있는 기업들도 있고 한데 아직 일단 정식적으로 사업 제안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는 없어요. 새만금 신시 야미 구간과 부안 구간의 관광 용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외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엔 모두 발을 뺐습니다. 불투명한 수익성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고선 새만금 관광의 투자 유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장기간 침체에 빠져있던 국내 기업 경기가 올 들어 예상보다 빠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전히 경기 회복 기미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10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가 79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기준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그 이하면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라북도의 기업 경기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밑돈 것은 지난 2015년 2, 4분기 이후 8분기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내 경기가 벌써 2년째 길고 어두운 불황의 터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영향에는 정치적인 혼란과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영향과 같은 불확실성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전북과 달리 다른 시도는 올 들어 경기가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 4분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BSI가 100은 물론 110을 넘어선 곳까지 나왔지만 전라북도는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머물렀습니다. 경기 침체기에서 호랑새로 돌아설 때는 언제나 대기업과 수출기업이 중심이 되지만 도내 산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기업의 산업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위주이며 또 대기업군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경기 화랑세가 늦게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몇 되지 않는 대기업군 가운데 조선업은 붕괴되고 자동차도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악재에도 국내 경기가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봄에도 봄 기운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 발전의 밑그림을 생각하는 대선 기획. 오늘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의 중요성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대, 전북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연구소 기업입니다. 주사로 의약품을 맞으면 암에 걸렸는지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상 실험 중인데 암 진단 의약품을 상품화하면 수백억 원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암 환자가 자기의 병의 진행 정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 여부를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이런 연구소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그리고 혁신도시 금융타운과 농생명 융합산업처럼 괜찮은 기반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강점으로 생각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기업 유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연기금과 농생명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농생명 식품 산업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 네덜란드를 보면 거기 푸드밸리를 보면 그 나라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에 큰 틀을 만든 뒤 체계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에 대한 디자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부에 금융 생태계, 그다음에 농생명 생태계, 아니면 또 관광 문화 생태계, 이렇게 산업 생태계 전반적인 생태계와 부문별 생태계가 조화롭게 그려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5년 전 전북의 대선 공약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이전시켰습니다. 덕분에 전주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공약이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평가받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장거리 여행 갈 때 반려견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려견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의견의 고장으로 알려진 임실 오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반려견들이 주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장애물 넘기와 미니터널 같은 놀이기구가 갖춰졌고 반려견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에 갈 때마다 반려견을 홀로 남겨둬야 했던 애견인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이제 밥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강아지를 혼자 타에다 냅둬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인을 구한 의견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임실 오수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국에선 처음으로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반려동물들과 같이 오는 여행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을 해가지고요.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고객을 모으고 지역 관광 자원도 알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 광안루원의 대표적인 상설 공연인 신관사또 부임 행차가 이번 주부터 관광객을 맞습니다. 모로코 국제교류재단 임원들이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기수단과 취타대를 시작으로 신관사또의 부임 행렬이 이어집니다. 신관사또의 부임을 축하하는 화려한 춤사위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고전 소설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신관사또 부임 행차는 해학적 표현으로 10년째 관광객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남원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관광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군이 덕유산 국립공원과 무주관광협의회, 마을을 잇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무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지질과 생물 자원을 보유한 덕유산 국립공원 등의 숨겨진 지질 명소들을 알림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모로코의 국제교류재단 임원 50명이 전주시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완주군이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후원자 맺어주기와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가 그림책을 통해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제시는 그림책이 든 책꾸러미 가방을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책과 친해지는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과 대입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내일 오후 2시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EBS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도내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EBS 전속교사와 대표 강사들은 올해 대입의 이해와 성공 전략, 수능 대비 EBS 활용 전략, 과목별 학습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는 6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앞서 직원들을 계열사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최근 군산조선소 근무 인력을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소로 전환 배치하기 위해 희망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근무 인력 700여 명 가운데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300여 명이 본사가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으로 전환 배치돼 현재 400여 명이 남은 상태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AI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발령해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 밀집 지역의 농장을 이전하거나 현대화하고 겨울에는 오리와 닭의 사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방역 개선 대책에 맞춰 AI와 구제역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달간 도내에서 3,600여 명의 학생들이 B형 독감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B형 독감 발병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2,000여 명, 이달 들어 1,500여 명이 발병해 격리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400여 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 770여 명, 고등학교 310여 명으로 보고됐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